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반발 담화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향후 도발의 강도를 한층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활동은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집중과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한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13일 오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11일과 12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발사된 미사일들이 7,580초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보여주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한 달이 넘도록 조용했고 이번 구구절 행사도 전략무기나 신무기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봤는데 역시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또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밝힌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궤도,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에 비해 더 정교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면서 이번 미사일에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500km 날리면서 지금 일단은 일본 전역과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과시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표현을 붙임으로써 여기다가 핵을 탑재했다는 그런 은연중에 비춰지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무기 실험을 공개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직접 굉장히 많은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고 이게 하나의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리가 됐다면 이거는 북한이 제도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북한이 만든 5개년 계획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 후에 나중에 총평을 이제 계속하게 되고 분기별로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지속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지난 8차 당대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 핵무기 개발 지시에 따른 관련 미사일 발사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미국의 반응 여부에 따라 차츰 압박과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1,500km 비행이 사실이라면 일본을 둘러싼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한 양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방위력 정비 계획 등에 근거해 모든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도 13일 한국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에 지속해서 전념할 것을 촉구한 호주의 일관된 성명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에 대해 한미 당국이 공조 아래 재원 등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활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시급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이 자제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민간 단체들이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규정이 인도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제재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쓸 재원을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책임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국무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미국 민간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등 대외 제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제재는 인도주의적 품목의 거래에 광범위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제재는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 핵 확산에 민감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투자와 북한 주민의 자원,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내 46개 민간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를 가능한 한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대북 지원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와 한반도 평화 옹호단체인 매사추세츠주의 코리아 피스 캠페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등이 서명했습니다. It's sort of a catch-22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ecause basically anything you do with a North Korean requires a specific license because the Treasury Department has never defined what it means to have a partnership or partnership agreement. 앞서 국무부는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활동과 동시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strive to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in the hope that the DPRK will accept it. 박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적 지원 제한을 거부하는 동시에 기존 인도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책임자를 제한함으로써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 등 대대적인 체제 선전에 나섰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에 해당한다며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지난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과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체제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고 영원히 인민대중 중심의 이 제도에서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인민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체 힘으로 세운 사회주의 국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생명처럼 여긴다고 보도했습니다. 제3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의 영도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만방에 빛내겠다고 계속 선전하지만 완전히 모순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이나 옷, 신발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등 국가가 인민에게 해주는 건 전혀 없이 강제노동 등 피땀만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위기는 최악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평양의 고급 주택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해 작업을 독려하는 등 애민 정치 과시로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사회는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들이 이런 김 위원장의 체제 유지를 위해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14일 개막하는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는 징집된 군인들과 어린이 등 일반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직화되어 있다며 북한 정부에 이런 강제 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도 최근 북한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18살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 건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역시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서 강제 노역은 광업과 농업, 건설 등 김정은이 우선시하는 사업에 이용되며 처벌을 두려워하는 주민들은 거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는 모두 국제노동법과 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현대판 노예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지적합니다. But if you can't leave your assigned job, if you can't say no to demands put to you, that makes it modern slavery. If you can't leave the country, even if you can't leave your place of residence. 제3국의 대북 관계자는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임금 상납 등 자신들이 처한 권리와 혜택을 보면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김씨 정권이 무너져 노예 사슬이 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해온 캐나다의 비정부 기구가 북한이 큰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대북 지원 물품 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본부를 둔 대북 지원 단체 First Steps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북한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북 지원 물자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가 제공했던 대두와 복합 영양소 등 지원 물자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중국 다롄항에 보관돼 있는 상태로 유통기한이 임박해 상하거나 변질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First Steps는 지원 물품에 설명이 모두 한글로 적혀 있고 북한 취약계층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돼 있어 해당 물자를 제3국에 지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당국이 지원 물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지원 물품 반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은 경험과 탈북 후 정착 생활 등을 영어로 소개하는 경연을 펼쳤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 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 FSI가 지난 11일 주최한 이 대회에 탈북민 8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 이정철 씨가 한국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가며 겪었던 문화 차이와 정착 과정을 영어로 소개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교육센터는 미국인 케이시 라티그 씨와 한국인 이은구 씨가 탈북민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 공동 설립했으며 영어 말하기 대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차례씩 개최해 이번이 14번째로 이 단체를 통해 탈북민 500여 명이 영어권 국가 유학과 또 한국 대학에서 영어 학습에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